것이다라고, 사물의 메타버스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CS에서 이제 IoT, AIoT를 얘기를 하면서 이 다음 물결은 아마 인터넷의 메타버스화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메타버스 오브 싱스 안에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버추얼 싱스, AR, VR, XR, MR 많은 아바타와 디지털 휴먼 많은 이 자리에 이 컨퍼런스나 이 엑스포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물의 메타버스화, 즉 인터넷이고 메타버스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이 사실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엄브렐라 텀이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가상을 잇는 그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기화됐을 때 이제 메타버스 오브 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오브 싱스가 무엇인가, 이게 사실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메타버스 싱스가 무엇인가 단어 자체에 함몰될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 엄브렐라 텀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번에 메타 커넥터 가서 막 저커버그가 사실 굉장히 많은 발표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AR 안경이었어요. 결국은 앞으로 이제 사실 3년 전에 메타 커넥트에서도 앞으로 10년 내에 AR 안경이 대중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메타버스 오브 싱스의 가장 디바이스, 가장 최첨단에 내세울 수 있는 디바이스가 이 AR 안경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메타 안에서는. 그래서 AR 안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직접 써보고 있고, 제가 사실 AR 안경을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건 2세대 제품이고요. 1세대 제품을 제가 이제 써보고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요. AR 스마트 안경이죠. 스마트 안경을 써봤는데, 사실 MOT도 마찬가지고 가장 메타버스라는 텀,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가 AR 안경이라고 했을 때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 이거 디바이스가 중요한 아니라 결국은 이제 사람이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돌아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이 안경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찰기기예요. 이 안경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들므로써 내가 너를 찍을 수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 AR 글라스는 이게 안경인지 카메라 기기인지 사람들한테 인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쓰고 다니는 저 자체가 굉장히 쓰고 다니는 거에 길티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한2 달 쓰고 이거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경이 지금 사실 막 저커버그나 메타에서는 내년쯤에는 여기다 AI 기능을 넣어가지고 내가 보는 거를 이제 이 안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내년에 업데이트드 패치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자체의 이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뢰인데요. 이 기기 자체가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오브 싱스라는 게 그냥 일반 터미널로지로 끝나지 않으려면 인간 중심의 기기가 되야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AI랑 붙어지게 돼서 생성 AI랑 메타버스랑 합쳐져서 결국은 저는 생성현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성현실의 가장 큰 타겟은, 이게 왜 시장이 크냐면은 생성 AI와 메타버스가 엄청 큰 시장인데, 이게 왜냐면 인프라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 공급,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웨어까지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를 바꾸고 있고, 여기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변화
메타버스 변화를 알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광고 마케팅, 그 다음에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표현하는 CX까지 1번 타겟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리고 세계 자체가 월드 이즈 아워 캔버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타버스고, 이게 생성 현실과 맞물렸을 때 메타버스가 더 파괴적인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성 AI와 메타버스가 합쳐지게 될 거고요. 그 비전을 바로 이제 마크 저커버그와 메타가 구현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이번에 할 수 있었고요. 사실은 이 안경이나 스마트폰이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드웨어 자체가,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하면 지금 이 안에서도 이제 고글 형태나 이 안경 형태를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앞으로의 하드웨어 자체, 생성 AI와 메타버스가 합쳐졌을 때 하드웨어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리스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D, 우리가 아바타 이후에 나왔던 3D 모델이 이제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3D도 지금 굉장히 벌키한데 이게 안으로, 디바이스 안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작게 3D가 구현이 될 거고, 태블릿 안에 3D가 구현이 될 거고요. 로봇 안에도 아마 로봇 안에 지금 생성 AI와 메타버스가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드웨어 자체가 변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메타버스 센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안경, 또 XR 디바이스, 그다음에 앞으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나 그다음에 굿즈, 그리고 마케팅, 많은 영역에서 특히나 이제 뭐 광고 시장의 가장 큰 변화가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영역, 지금 뭐 영화, 음악,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예상이 되고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를 제가 써봤을 때 이거는 어쨌든 제가 이제 애플 비전 프로 써봤는데 너무 일단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제 스스로가 이거를 5분 동안 쓰고 있는 건 불가능하고요. 여성들은 이 디바이스를 쓰기는 굉장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애플 비전 프로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패스 3는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제 메타 프로나 퀘스트 3나 비전 프로가 다른 거는 이게 없는 디바이스가 없는 거죠. 앞에 선으로 이제 인식하는 건데, 그래서 스페셜 컴퓨팅이 되고, 이게 퀘스트가 생각하는 것과 애플이 생각하는 거랑 패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발전 패스가 다르고, 애플의 비전 프로는 스마트폰의 대체가 아니라 맥북의 다음 버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고요. 그 다음에 타깃이 거기에 정해져 있고, 게이머는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퀘스트는 게이머들이 쓰는 이제 방금 뒤에 발표하실 바이브도 마찬가지고 게임의 플러스 알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디바이스를 보고 계시지만 시장은 다른 것들을 앞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생성 AI와 메타버스가 합쳐진 앞으로 제너레이티브 리얼리티, 생성 현실이 펼쳐질 거고, 이것은 스페셜 인터넷 안에서, 위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가서, 텍사스 오스틴 가서 찍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비자들이 이걸 누가 쓰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성현실의 소비자들은 많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생성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단 우리가 그 UX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CX라는 디바이스 자체가 문제는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안 문제, 그 다음에 사이버 세큐리티 문제, 내가 이거를 썼을 때 느끼는 길티의식, 그 다음에 신뢰, 이런 앞으로 윤리, 에틱스, 신뢰, 이런 메타버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에틱스나 트러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이런 것도 같이 가지 않으면 생성현실 시대가 뒤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생성의 메타버스가 같이 가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휴메인인데, 휴메인은 이 디바이스는 이제 올해 나옵니다. 올 연말에 나오는데, 휴메인은 생성 AI 디바이스고요. 이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 없는 디바이스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위에 이제
단추처럼 생긴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얘기를 하면 얘가 알아듣고요. 그리고 내가 소원으로 이제 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없는 디바이스인데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손이 디스플레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종이가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는 어디나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나와 이 디바이스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iOS나 안드로이드가 필요 없이 생성 AI 자체가 OS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OS가 디스플레이로 구현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미스가 되는 거죠. 사실 이 휴메인의 아까 제가 인터뷰를 했던 샘 알트만과 오픈AI가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생성 AI나 생성 현실의 전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는 생성 AI나 아니면 메타버스가 특정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는다. 특정 디바이스에 특정 디바이스가 바로 이 AI나 메타버스가 아니다라는 인식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 세대는요, 여러분, 이 다음 제너레이션에서는 메타버스, 우리 세대에서는 메타버스 하면 디바이스하고 고글 형태지만 이 다음 형태, 다음 제너레이션 알파 세대의 메타버스는 아마 다른 디바이스가 머릿속에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창의력이 인간의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들이 자체가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창의력을 증진시키는데 인간지능 1 플러스 1은 1이지만 증강지능 1 플러스 1은 1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AI를 결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놔야 되고 또 인간은 더 유니크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비즈니스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